이게 참 기무사가 좀 파워가 있구나, 좀 그런 생각 좀 많이 했었어요. 보안사에 있는 뭐 병사가 뭐 대대장하고 거의 뭐 맞먹는다. 사단장님과 네. 각 장교들의 동향 보고 이런 게 또 승진에도 영향을 미치나요? 국방일보 정대영의 저녁준비본부에서 글을 쓰고 있는 정대영 작가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항공사에서 네, 본업은 항공사에서 보안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학사 47기 네, 몇 년도 인관이시죠? 06년 인간입니다. 기계화 부대에서 근무하다가 기무사로 이제 전입을 가서 네.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이제 파견 근무를 하다가 이직을 했습니다. 엄청 성공적인 이직을 하셨네요. 운이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 타이밍이 좀 잘 맞았던 것 같습니다. 기무사가 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지금 이름 바뀌었잖아요. 맞아요. 네, 안보지원사령부로 갔다가 지금 이제 방첩사령부인데 네. 지금 현재 이야기가 아니니까 네. 오해하지 마시고. 네, 과거 얘기가 지금 조회수 잘 나올 것 같은데. 기무사는 군사정보 업무, 그리고 방첩 및 대테러 업무, 군사 보안 업무, 방산 업무도 하고 있고요. 기무사 대위가 네. 연대장과 동급이다 이런 말이 있던데 맞을까요? 가끔씩 이제 그런 질문을 많이 하세요. 이제 외부에 나가면 이제 그런 동급 아니냐라고 하는데 그 얼마 전에 고성균 장군님 그 장군멍군 거기서 보면 똑같은 질문을 답변을 하시는데 저도 거기에 딱 되게 공감을 하거든요. 기무사라는 자체가 물론 같은 국방부 산하에 같이 있는 거지만 군 정보수사기관으로서의 어떤 야전부대, 지원부대로 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작전 계통과 서로 다른 활동을 하다 보니까 그 연대장님들이 우리를 지원하는 기관으로 생각을 하고 이제 그걸 대우를 해주는 거지 그게 이제 동급이라고 하기에는 솔직히 좀 근데 간혹 이제 일부분 분들이 권력 남용. 예, 그렇죠. 좀 지난 얘기지만 뭐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처벌 같은 것들도 받는 것 같기도 하고 정확하게 뭐 제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가끔씩 이제 우리 부대원이 보기에도 좀 그렇지만 그 현재 이제 야전 부대에서 보는 분들이 거부감 같은 걸 좀 느끼는 분들이 간혹 있는 것 같아요. 결론은 동급은 아니다. 지원하는 기관으로서의 예우를 해주는 것이지 같은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무사의 파워를 느낄 수 있었던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여러 가지 있었지만 그래요? 네, 뭐 대표적으로 딱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요. 교육을 받고 이제 기무반장으로 처음 가는 곳이 22사단 56년대 그때 이제 있었던 일 중에 하나가 고성군에서 추진했던 무슨 사업이 있었어요. 그 감동별곡 800리길이라고 해서 동해안 그 고성군부터 해서 밑으로 쭉 이렇게 거의 뭐 부산까지인가요? 거기까지 이렇게 연결되는 그런 길 걷는 길이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딱 하나 막혔던 게 뭐냐면 공군 부대 앞길로 이제 지나가는 그 길이 문제가 돼가지고 그 군부대하고 그 고성군하고 거기 또 갈래길을 만들려고 하는 그 협회하고 갈등이 엄청 심화가 됐었어요. 근데 이제 그 기무 반장 때 이걸 보고 좀 뭔가 중재를 좀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위에다 보고를 하고 사람들이 같이 모일 수 있게끔 서로 터놓고 얘기하고 저도 뭐 개선안도 얘기를 해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그 길이 완성이 됐었어요. 그래서 대위가 이런 지자체와 또 군 사이에 또 그런 역할을 해가지고 이게 참 기무사가 좀 파워가 있구나 좀 그런 생각 좀 많이 했었어요. 기무사에서 가장 높은 지휘 계급은 어떤 계급인가요? 기무사령관이죠. 3스타. 기무사령관님은 3스타면 그래도 4스타랑 비슷하다고 봐도 되겠네요. 4스타라고 맞먹는다 라고 하기보다는 어떤 역할의 이제 좀 다름이지 뭔가 이렇게 이 똑같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조금 과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기무사 선배님들을 통해서 막 들었던 사례나 그런 건 없으시나요? 좀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네, 다 지나가는 거니까. 제가 이제 기무사 처음 갔을 때 이제 좀 오래 되셨던 분들은 보안사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셨어요. 저도 뭐 실제로 뭐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지만 보안사에 있는 뭐 병사가 뭐 대대장하고 거의 뭐 맞먹는다 그런 얘기 뭐 정말 믿기지 않는 얘기를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었죠. 네. 구시대적인 유언이네요. 네, 그게 진짜 뭐 저도 뭐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특히 뭐 최근에 그 서울의 봄 저도 그 영화를 봤었거든요. 그걸 보면서 그랬을 수도 있겠다. 네, 정말 참 장난 아니었겠다. 정말 계급도 없이 저렇게 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기무사의 주요 업무 중에 하나가 사단장님과 네. 각 장교들의 동향 보고 이런 게 또 승진에도 영향을 미치나요? 동향 보고라고 하면
아메바다 같은 그런 네. 기분, 그런 느낌의 어떤 뉘앙스가 되는데 우선 뭐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뭐 흔히 얘기하는 이제 기무사 시절 때 얘기했던 인물 정보라고 하는데요. 그거는 이제 군사 정보의 하나의 일환입니다. 어떤 지휘관이 그 자리에서 어떤 업무를 수행하고 어떻게 뭐 지휘를 하는지 그 사람의 장점은 뭔지 단점은 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보게 되거든요. 그게 이제 훈령상에도 법적 근거가 다 이렇게 나와 있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그게 그 동양국어라고 해가지고 쓰는 사람이 마음대로 쓰거나 막 그런 게 절대 아니고요. 그런 인물 정보를 했을 때 그거를 더 객관화하기 위해서 그런 프로세스를 엄청 거쳐요.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이 이제 뭐 주요하게 할 때 이게 뭐 반영이 된다? 안 된다? 솔직히 끝까지 제가 몰라서 모르겠지만 간다고는 들었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절대적인 뭐 영향을 미치느냐 안 미치느냐 그것도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무사 시절 얘기입니다. 네. 네. 일은 좀 편한가요? 저도 편한 줄 알고 갔는데 우리가 이제 야전에서 보면 가끔씩 와가지고 차 한잔 마시고 그냥 가고 뭐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차만 마시면 되는구나. 네. 이렇게 비유를 하자면 호수 위를 건너가는 백조 같이 밖에서는 되게 여유가 있고 이렇게 보이지만 그 물속에서 수없는 발걸음질을 이렇게 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무사는 좀 어느 정도 평정이 좀 좋아야 할 수 있죠. 요즘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이제 선발을 낼 때는 이제 성적이라든지 평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다 보고 이렇게 선발을 했었습니다. 상위 한 몇 프로 정도? 기억은 안 나는데 상, 중상, 뭐 중 네. 이렇게 하면 네. 상 이거를 이제 다 받아야 되는. 근데 어떻게 하다 이렇게 기무사 지금 민간 항공사로 취직하게 되셨는지 궁금하네요. 소령으로 네. 이제 전역하신 거죠? 네네네 맞습니다. 오래 다니시면 연금도 받으실 수 있는 기회도 있으셨을 텐데. 제가 이제 대위 때부터 어느 정도 이제 미래를 계산을 해보니까 기무사에서 이제 일반 출신이 이제 중령 진급하기가 솔직히 쉽지가 않거든요. 제가 이렇게 지나온 거를 보니까 진급하기가 쉽지 않겠다라는 그냥 판단이 섰어요. 그래서 이제 전역을 준비해야 되겠다라고 본격적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전역 준비를 이제 뭐 대학원도 가고 영어 공부도 하고 그러고 있었거든요. 이제 그렇게 쭉 준비하다가 평창 동계올림픽에 8개나 나갔었고 그러면서 이제 조금 더 넓은 세계를 보면서 나가고 싶은 이 욕망이 더 높은 거예요. 그래서 평창 동계올림픽에 있을 때도 일 끝나고 늦게까지 일이 정말 많았어요. 거의 뭐 11시, 12시까지 공부를 하다가 이제 다시 숙소 들어가서 잤다가 다음날 일어나고 그 생활이 반복됐다가 한 번은 이제 미 국무부에서 초청을 했었어요. 미국에 와서 그 올림픽 그 보안 계획에 대해서 조금 브리핑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해가지고 국정원 분들하고 같이 이제 거기 갔어요. 미국 본토를 처음 가봤어요. 그때 당시 때. 그걸 딱 보면서 좀 더 나가고 싶은 욕구가 엄청 커지더라고요. 특히 이제 뉴욕의 막 월스트리트의 그 셀러리맨들 막 분주하게 다니는 거 그리고 밤늦게 이제 호텔에서 이제 불을 딱 껐는데 저 멀리서 어떤 사람이 막 야근하고. 네, 야근하면서 자기의 뭐 어떤 뭔가 준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나도 좀 뭔가 더 넓은 세계를 가고 싶고 내가 결정을 하고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네, 맞아요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솟구쳤죠. 그러고 얼마 안 있다가 갑자기 이 이직 제안이 오면서 항공사에서 제안이 먼저 온 건가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항공사에서 제안이 왔을까요? 그때 당시 때 이제 CEO분이 이제 전 세계적인 이제 글로벌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뽑아라라고 지시가 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전문 인력을 이제 뽑는다고 해서 이렇게 찾다가 제가 이제 때마침 이제 올림픽에서 이제 전 세계 그 시큐리티 관련한 기관들을 같이 이제 조정 통제하면서 이제 협조하고 이렇게 그 업무를 하고 있었던 거죠. 딱 끝나면 이제 그대로 이걸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좀 크게 이제 작용했었던 것 같아요. 저 말고도 이제 다양한 분들이 또 와가지고 같이 이제 면접 시험 보고 이제 뭐 영어 면접도 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채용이 최종적으로 됐었어요. 책도 쓰시고 네. 블로그도 또 하시는데 저는 후배들을 위해서 언제 하셨던 거예요? 기무사에서 그렇게 유명하지도 않았는데 전역을 하니까 유명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후배들이 이제 자기 이제 고민 상담을 했었던 거예요. 이렇게 아는 사람을 먼저 이렇게 하다가 계속 이렇게 몇 년이 좀 지났다가 제 아는 지인분이 블로그를 한번 해보라고 블로그를 해서 이제 자기 생각도 좀 적고 이렇게 해보라. 그래가지고 이제 블로그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블로그를 딱 하다 보니까 그때부터 갑자기 이제 이렇게 범위가 커진 겁니다. 이제 육해, 공군, 해병대 가리지 않고 많은 분들이 이제 연락을 주셔가지고 상담을 신청하면 이제 막 대기 순번을 걸어놓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지인분이 또 이번에는 이제 그 사례도 많은데 책을 한번 내봐. 네,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책을 낸 거죠. 책을 낸 이후에 생긴 변화가 있나요? 책을 내고 정말 많이 바뀌었어요. 책을 내니까 이제 블로그만 할 때보다 더 많은 분들이 또 연락을 주시기도 했고, 그러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과 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그분들한테 배우는 게 되게 많더라고요. 제2의 커리어를 좀 준비하시는 분들이 네. 있다면 그런 분들께 또 해주고 싶은 말이 있으신가요? 고인남 TV에 올라왔던 영상을 제가 봤었거든요. 그 장사 3%의 네. 그 네. 비밀을 보면서 제가 딱 무릎을 쳤어요. 어떤 문구에서 무릎 쳤냐면 그분이 딱 얘기하신 게 장사를 어떻게 하는 게 제일 핵심이냐고 했는데 네. 그 핵심이 우선 자기 성향을 잘 알아야 된다라고 네. 하는 거예요. 네. 근데 그게 제가 계속 국방일보에서 글을 쓸 때도 제 책에도 제 블로그에도 그 얘기가 항상 나오거든요. 자기 자신을 먼저 알아야 돼요. 이거는 군대건 사회건 똑같거든요. 근데 요즘에 사람들이 살다 보면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까 자기 자신을 잃어가는 거예요. 자기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뭘 잘하는 건지, 나의 장점은 뭐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막 잊어가다 보니까 그 다음에 뭔가 결정을 할 때 그게 근거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그냥 이게 트렌드야 하면 그냥 이렇게 가고, 우리 그 군 전역한 사람들 예비군치가 뭐 아니면 다 같이 부모, 네, 뭐 이렇게 가는 것처럼 그냥 사람이 소외되기 싫으니까 그렇죠. 무섭고 네, 네, 또- 그렇죠. 그만큼 저는 이제 그 자기 탐색 과정이 정말 중요하다. 그 3%의 장사하시는 분들의 비결하고 똑같이 네. 그게 선행이 돼야 군대에 있든 사회에 있든 그 다음 단계에 대해서 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걸 찾아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얘기를 하고 싶다면 그런 얘기도 많이 해요. 그 이제 특히 이제 현역들 정말 이제 뭔가 바뀌게 되면 두렵다는 거예요. 두려움 되게 많거든요. 저도 5년차 저녁에 로스쿨을 가고 싶었는데 못 갔거든요. 왜냐하면 용기가 없었어요. 근데 왜 용기가 없는지 다시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근데 그거는 자기가 이제 그만큼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는 거지, 자기가 그만큼 많이 채우면 자신감이 생기거든요. 아, 나 너무 두려워. 그것이 아니라 그 두려운 걸 물리치려면 그만큼 자기 자신의 뭔가 좀 채워야 그 다음 단계로 이제 갈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변화를 하고 싶다면 많이 쌓아놔야 되겠네요. 그럼요. 예. 기무사 얘기, 그다음에 작가님의 인생 이야기 들어봤는데 제2의 인생을 좀 준비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 또 영감을 받았길 저도 바라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